자, 근데 이번 강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그 정편과 삼패러다임입니다. 세 개의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옛날 공부했었죠. 하나의 패턴이 변해가는 것. 그 패턴이 변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음양우행설의 그 규칙 자체, 설명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것이죠. 즉 음양우행설 혹자는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음양우행을 꼭 음양우행이라고 구분 안 해도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굳이 갑목을 갑이라고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 체계 형태를 구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 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전에 갑이라고 돼 있다 해서 꼭 갑을 따질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놨던 것들을 굳이 일부러 부정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법칙 체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고전에 어떤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고전의 어떤 말 의미 속에서 의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굳이 그 고전 걸 따지고 추구하려고 할 필요도 굳이 없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정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뭡니까? 자, 목화, 토금수, 오행의 원칙에 의해서 사주가 구분이 되고요.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재성, 관성, 인성, 식상성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기준하는 모든 기준점, 근본 기준점이 어디라겠습니까? 절대적 개념에서 오행을 기준하는 기준점은 수와 목 사이가 되겠고요. 사주의 기준점은 어디가 됩니까? 바로 간목의 기준이 되죠. 우리 나온 게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말을 하잖아. 우리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 오행이 이렇게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목, 화, 토, 금, 수에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을 관계로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전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한쪽으로 계속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생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개념을 본다면 하나 걸러서는 극을 한다겠습니다. 극을 한다. 그래서 목이라는 개념은 갑을로 나뉘는데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는 그런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시 분석하면 목의 운동은 수로부터 수의 운동에 의해서 목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목의 운동은 토를 극해서 토의 운동을 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목 자신의 운동이 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의 극을 받아서 화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을 겪는 것이 극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화 토금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극 토, 토극수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극의 관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내부 시각이죠. 그런데 이 극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세밀히 분석한다면 어떻다겠습니까? 계수는요, 이 계수는 어떻습니까? 간목을 생해주죠. 이렇게 음가에서 바로 계수는 간목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이 목은 어디로 갑니까? 이 목은 토를 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은 바로 이렇게 가서 이 기토를, 갑기 원래 합이죠. 이게 사실은 합이 극이라겠습니다. 갑기 합으로서 경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입장에서 볼 때 기토, 즉 이걸 양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남자가 기토 여자, 이것이 부부의 지합이라겠습니다. 갑기합. 이 합의 원리는 뭐라겠습니까? 마주보는 개념이라겠죠. 자, 합으로서 갑기 합함으로써 기토를 경금으로 변화시킵니다. 즉 기토에서,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에서 자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볼 때 기토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경금 입장에서 기토를 볼 때 어머니지만 어떻게 해서 경금이 나왔습니까? 간목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기토가 어머니 나왔기 때문에, 즉 경금 입장에서 볼 때 기토가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합한 관, 어머니의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나온 거니까 경금 입장에서 볼 때는 기토가 어머니요, 간목이 부친 아버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육친의 논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은 음간은 바로 자기가 직접 생아지는 것. 인간사 마찬가지지만 여성, 음의 대표인 여성은 직접 낳지만 남자는 여성하고 합을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자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간목은 바로 기토를 합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목과 자식과의 관계, 경금과 관계는 뭡니까? 사실은 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에서 볼 때는 재성이고 간목에서 볼 때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간목인 남자 대표인 양간목에서 볼 때 관성은 자식에 해당되고, 그리고 관성의 입장인 경금에서 볼 때 재성인 아버지, 부친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나를 낳아준 직접은 부모,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인성이죠. 그리고 바로
내가 극하는 대상은 바로 뭐가 됩니까? 부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의미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재성, 남자 같은 경우가 남자고 여자고 재성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부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게 이무롭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처갓집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부친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인성에 관계된 것, 즉 학자나 공부를 추구하는 것, 인성은 학자나 공부를 추구하죠. 그래서 학자나 공부를 추구하는 인성이 좋은 작용을 할 때 주로 모친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더 지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자학이나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그런 효성의 개념들은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효심이 깊다 보니까 효를 많이 강조했던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수는 간목으로 와서 간목은 기토로 가는 거죠. 그럼 기토는 경금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즉 그걸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토는 목을 통해서 금으로 변해가는 거고 이 금은 다시금 어디입니까? 목을 가서 이 글목을 경금과 을목을 합해서 병화로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목의 운동이 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구의 운동의 극을 받는 것인데 이걸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경금과 을목의 합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간은 양간은 자신이 상대방 음간 합의 개념 배우자를 합해서 다음간을 변화를 시키지만 음간은 남성과 합해서 자기 자식을 낳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을목 입장에서 볼 때 경금은 관 남편이 되고 병화는 자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치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병화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을목 병화는 이 화는 금을 극해서 토로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바로 금 중에서 신금으로 가게 되죠. 신금으로. 그래서 화는 신금을 극해서 바로 그 수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 신금은 병화의 극을 받아서 병화의 합으로서 임수로 변화가 되고 임수는 다시 화를 극하죠. 정화의 합으로서 화를 극하는 것, 즉 정화를 합함으로써 다시 무토로 변화시키는 것. 그럼 무토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토는 다시 수를 극하죠. 이 수를 극하는 모습이 계수를 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완전원과 이 절대완전원의 오각형의 상생의 개념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별표의 개념들은 바로 상극과 공간의 이동이죠. 즉 이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바로 공간의 변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게 오행상생, 상극, 원극, 절대완전원과 오각과 그리고 상생상극의 별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사주를 기준하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바라보는 것, 그 인간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뭐라겠습니까? 간목이 바라보는 것, 바로 재성의 개념이 든다. 재성.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재성을 우리 간목이 바라보는 재성을 봅시다. 자, 간목이 재성을 바라볼 때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런데 간목이 처음에 바라보는 건 뭡니까? 정확히 칠 때 재성 중에서도 기토와 합을 하는 거죠. 간목은. 간목과 기토는 이렇게 합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갑과 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간합의 의미죠. 합을 하는 개념이 있고 합하지 않는 토가 있습니다. 합하는 토, 합하지 않는 토. 우리가 지금 정이라는 의미와 편이라는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놓고 질 때 통상 정은 올바름을 얘기하고요. 편은 올바르지 않음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정제, 편제를 그렇게 여러분들 기준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에서 정편의 의미가 나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정관, 편관에서 무조건 편관 나쁜 것, 그리고 편인 안 좋은 것, 이렇게 기준을 잡다 보면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고전의 사주학은 정을 올바른 걸로 규정하다 보니까 편을 안 좋은 걸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편을 안 좋은 걸로 규정해서 편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사길신, 사흉신 해가지고 또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도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건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바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줍니다. 또한 일간을 기준이 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이게 원 기준. 그러나 간목 기준일 때와 을목 기준일 때는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편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실제 정은 올바른 것, 편은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지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의 개념에서는 간목의 입장에서 합하지는 기토고
이 무토는 실제 자기하고 관계 있는 토가 아니고 극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합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합의 개념을 옳은 걸로 본 겁니다. 부부지합.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합이죠. 지금 보니까 상생의 변화도 알고 보니까 상극의 변화가 전제가 되는데 그 상극의 변화 속에는 바로 그냥 극이 아니라 합이 존재하더라.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모든 운을 따질 때 합의 운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 자, 합의 논리로서 정편, 즉 재성을 바라볼 때 자신과 같은 것을 자신과 다른 것, 즉 자기가 합하는 존재를 정제로 쳤고 합하지 않는 것을 편제로 치다 보니까 자신과 합하는 것은 음양이 상반된 걸 얘기하고 합하지 않는 것은 음양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란 어떤 기준점이 나온 겁니다. 가장 먼저 사주학을 따질 때 우선시되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재성이죠. 그 다음에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 1번, 관성 2번의 논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준에서 이 기준,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자, 무토가 편제, 기토가 정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경금은 음양이 같으니까 역시 똑같이 편이라는 의미를 계속 부여한 겁니다. 편제, 편관. 그리고 신금은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이라는 의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칠 때 인성은 여기 임계가 있죠. 임계. 임수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계수는 음양이 어떻습니까? 다르니까 정인. 그래놓고 칠 때 실제 볼 때 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간목은 원래 무토를 극하고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오양간은 갑병무경인 양간끼리 생극의 역할을 한다겠죠. 음양간이 다르면 합이 되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음간은 음간끼리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편간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신금은 극은 극인데 자기를 직접 극하지 않습니다. 간목 입장에서 볼 때. 누굴 극합니까? 을목을 극하니까 나를 극하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라는 표현을 둡니다. 그래서 정관할 때 편관이 조금 더 안 좋은 개념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개념이죠. 그 인성의 개념도 놓고 볼 때, 임수와 계수를 놓고 볼 때 나중에 여러분들 임돌이하고 계순이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임돌이는 실제 체가 뭡니까? 임돌이는 체가 신금입니다. 그래서 깐깐한 무관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겠죠.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흉폭합니까? 흉폭하지 않습니까? 조금 강하니까 강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순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계순이는 가장 10간 중에서 논리적으로는 가장 지성적인 거죠. 가장 머리가 좋은 거는 정순이라겠죠. 기존 사주학에서는 수가 지혜로운 거니까 계수가 가장 머리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냥 막 딱 들어놓고 칠 때 머리가 진짜 좋은 건 정순입니다. 정화. 그리고 계수는 논리적으로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수의 개념 이것을 정인으로 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은 좋은 거, 편은 나쁜 거라는 어떤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따질 때 비견겹제가 있죠. 간목과 이제 을목을 따집니다. 이제 그런데 간목과 을목에다가 똑같은 거를 편으로 치고 다른 걸 정으로 치려고 딱 해놓고 보니까 실제 을목과 간목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간목은 체가 뭡니까? 간목은 체가 수입니다. 그래서 순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라 했냐? 그 간목일간에서 을목을 겁제라 해서 양인살 칼을 찼다 아니면 겁제해서 이 을목을 이유는 모르지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인살이라고 의미합니다. 간목과 을목일 때 양인. 그래서 간목과 간목도 안 좋다. 걸록 이렇게 얘기하면 강하다 얘기하는데 안 좋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더 안 좋은 것을 간목과 을목이다 해서 겁제라고 하니까 이걸 정으로 치면 정이 좋아야 되는데 정의 의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표를 안 쓰고 비견, 겁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게 을돌이가 10간 중에서 가장 강한 기질을 나타낸다 했죠. 왜 그렇다겠습니까? 바로 체와 용, 합과 변, 과거와 변화의 개념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했죠. 우리 10간의 3단계 분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10신의 개념이 또다시 바뀝니다. 10신이 아니고 20신처럼 바뀌어 나갑니다. 자, 어쨌든 원래 개념은 정편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목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다 보니까 비견겁제에서는 정편의 의미가 안 맞으니까 이름을 바꿔놨다라고 제 판단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또 있죠. 식신과 상관. 자, 병화를 식신으로 치고요. 정화를 상관으로 칩니다. 간목 입장에서 볼 때 정화는 편이고 병화는 편이고 정화는 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편이고 이게 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개념도 다릅니다. 여기서 이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그럼 무슨 의미냐? 고전에서 칠 때, 옛날 사람들이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재성, 정제와 정관. 그러니까 사길신, 사흉신이라는 걸 좀 있으면 공부를 또 할 텐데요. 재성은 정제고 편제고 둘 다 좋게 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게 친 것은 정제죠. 그 다음엔 정관을 벼슬을 하는 의미라고서 가장 좋게 친 게 관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권력, 그 관의 녹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재성을 중요하게 쳤고요. 그래서 정제, 편제를 다 좋게 쳤으면서 편관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편관을. 그래서 편관이 가장 흉하다 해서 이 나하고 순서를 칠 때 7번째다 보니까 칠살이라는 말까지 표현합니다. 칠살. 편관을. 정관은 가장 좋다 해서 훌륭한 관에서 신랑 적절하게 제어하는 관의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관을 치는데 이 정관인 신금은 음간이죠. 이걸 가장 금을 극하는 게 뭡니까? 화죠. 화 중에서 신금을 극하는 것은 정화 음간이 되겠고 경금을 극하는 것은 병화 그 양간이 되겠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편관을 극하는 것은 병화가 되고 가장 좋게 생각하는 신금을 극하는 것은 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를 상관이라는 의미 속에는 관에 상처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에 상처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극히 꼴입니다. 상관은. 우리가 구분할 때 상관은 뭡니까 원래? 식상의 기질, 철없는 기질, 이런 기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관이나 어떤 틀, 보수적인 틀을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힘들듯이 틀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권위가 깨진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개념 때문에 상관이라고 해서 관에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관을 또 흉하게 쳤고요. 이 병화는 행동적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편관을 극해준 현상, 제어해준 현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그래도 좀 좋게 표현해서 식신에서 좋은 어떤 길신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식신상관은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 내가 밥 먹여준다. 식신,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 이렇게 표현한다겠습니다. 여기서 정과 편의 개념은 바로 처음에 간목이 바라보는 기준 속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과 편이 정은 좋은 의미, 편은 나쁜 의미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간일 때는 정반대로 가지만 실제 그렇게 그 심한 의미, 편이 나쁘다, 정이 좋다 이런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완벽한 그 절대가 아니고 약간의 모순이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자, 누구를 나가 아닌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떤 카리스마 형사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듯 나한테 잘해준다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게 합니다. 특히 그래서 관의 습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기준에서는 나를 직접 극하는 건 항상 편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목에서도 그건 편관이 되고요. 그 간목에서도 편관이 되고 왜 나를 직접 극하는 그 칠살의 현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편관을 가장 두렵게 생각한 거면 사실인 겁니다.